블룸버그는 6년 만에 정상회담에서 북중 지도자가 양국의 오랜 관계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해왔고 미국과 동맹국의 대북 제재에도 북한 경제에 생명줄을 제공해왔다며 앞으로도 북한을 도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AFP 통신도 시진핑 주석이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양국 우호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을 안심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까지 러시아와 밀착해온 김정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가능성과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경우에 대비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관계 복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별도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럽 동맹국 정상들에게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연합에 원유 등을 수출해 1년에 11억 유로,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수익을 얻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 전승절 행사 직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Would you say that putting secondary sanctions on India, the largest purchaser outside of China, they're almost equal, would you say there was no action? That cost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to Russia. And I haven't done phase 2 yet or phase 3. 또 러시아의 전쟁에 자금을 지원하는 중국에도 유럽이 경제적인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북중러 3국이 반미 연대를 강화하면서 미국이 이들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설 경우 경제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제재성 추가 관세를 포함해 총 5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인도에 대한 관세 폭탄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학계 인사로부터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인도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에드워드 프라이스 미국 뉴욕대 정치경제학 교수는 인도 뉴스통신 ANI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교수는 우리는 인도에 대한 관세를 훨씬 더 합리적인 것으로 내려야 한다면서 대인도 관세를 0%로 하고 인도에 사과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제안 근거로 국제정치 무대에서 인도가 갖는 중요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미국과 인도 관계는 21세기의 각국 간 관계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면서 양국 관계는 중국, 러시아와 관련한 상황 진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도는 국제 문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다가올 미래에는 훨씬 더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대립하고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개입하는 상황에서 인도에 50% 관세를 물리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교수는 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조하지 않으면서 인도가 선택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에 상기했다면서 이는 상당히 현명한 행동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모디 총리가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 불참키로 한 결정은 이 같은 균형 잡힌 접근을 반영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중국 영향력에 대한 인도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인도는 독립된 주권국으로 머물며 어떠한 외부 권력 국가과도 영원히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전문가 통제나 포괄적 제재 등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 미국에 맞서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베이징에 모인 세 나라 정상이 한 목소리만 내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다른 이해관계 속에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기회로 전승절 행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값싼 러시아 에너지와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의 안정된 국경이 필요합니다. 이런 두 나라를 옆에 세운 채 중국의 힘을 만천하에 과시했습니다. It certainly was a week in which Xi Jinping showcased that China has risen, and that China is a global great power.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제재와 고립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Russia is the major beneficiary of China's ability to provide Russia with dual-use goods and all of the technologies to circumvent the sanctions and keep the military machine fuming.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규모 다자간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하며 전 세계의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I think in a very demonstrable way
that he has a global presence and he's part of this stronger axis of authoritarian regimes.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예를 국제 무대에 데뷔시키면서 후계자 신고식을 가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권영입니다. 모디 총리, 지금 미국과는 확실히 반대각을 세우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이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모디 총리가 이번에도 그렇고요, 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줄타기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은 모디 총리가 원래 트럼프 행정부 1기에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떠한 관세 정책, 그다음에 뭐 최근 이야기가 나온 것들은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분쟁이 생겼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원래 그러잖아요. 그가 원래 노벨상을 위해서 약간 인도의 자존심을 건드는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았느냐라고. 그러니까 사실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이 있을 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끝낸 것처럼 얘기를 해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거를 종결한 것처럼 얘기해서 사실 인도 국민의 좀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지금 러시아와 경제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원유 수입 같은 것,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해서 꽤나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팔아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자라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세를 낮춘다든지 관세 갖고 싸울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경제적 구조 자체가 인도는 내수 경제 구조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수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러니까 관세가 붙어도 버틸 만한 성격이 있을 상황. 그리고 이제 농업 정책이, 특히 말해서 관세가 이제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장 압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을 만큼 1차 산업 의존도가 높은 뭐 인도 경제들이 겹치면서 적절하게 중국 지금 뭐 상하이에 가서,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서 또 우리 협력하자, 상하이 그러니까 개발은행 같은 걸 만들어서 인프라 개발하자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뭐 줄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냥 하는 우리가 그렇게 줄타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건 별로 아닌 것 같고, 우리는 못하죠. 인도 같은 뭐 내수 시장, 인구 시장에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지켜봤다며 아름다운 행사였고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의 열병식 연설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I was very surprised. I watched the speech last night. President Xi's a friend of mine, but I thought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have been mentioned last night during that speech because we helped China very, very much.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시 주석이 미국을 언급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하루 전 중국이 승리를 얻는 과정에서 미국인의 많은 희생이 있었다며 용기와 희생이 정당하게 예우받고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북중러 3국 지도자의 밀착에 대해 앞서 반미 모의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이번에는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자신은 3국과 관계가 매우 좋다면서 얼마나 좋은지는 1, 2주 안에 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도 며칠 안에 만나겠다면서도 푸틴의 결정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 have no message to President Putin. He knows where I stand and he'll make a decision one way or the other. Well, I'm having a conversation with him very shortly and I'll know pretty much what we're going to be doing.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3국이 반미 연대를 과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연대 강화에 나설지 아니면 제재나 관세로 대응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승 80주년 열병식 기념사에서 인류의 운명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80년 전 승리 역시 중국만의 승리가 아닌 세계 평화를 지켜낸 것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取得近代以来反抗外敌入侵的第一次完全胜利。 시 주석은 그러면서 오늘날 인류가 다시 전쟁이냐 평화냐의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今天人类又面临和平还是战争，对话还是对抗，
共赢还是零和的抉择。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포함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정책들로 세계를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 주석은 인류의 진보를 위해 세계 각국과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주도의 반미 연대를 통해 미국과의 대결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힙니다. 中国人民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站在人类文明进步一边，坚持走和平发展道路，与各国人民携手构建人类命运共同体。 시 주석은 이어 중화민족은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민족이라며 싸움을 피할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도 확실히 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양국 협력과 다자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늘리고 가스관을 건설하기로 하는 등 20여 건의 협력안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미국에 보란 듯 반미 축을 형성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Do you interpret that as a challenge to this? And are you concerned at all about those countries? No, not at all. China needs us, and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as you know, but China needs us much more than we need them. No, I don't see that at all, no. 푸틴 대통령과도 좋은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 had actually a very good meeting with President Putin a couple of weeks ago. We'll see if anything comes out of it. If it doesn't, we'll take a different stance.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력을 사용할 경우 가장 최악의 일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난 뒤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중재에 나섰지만 러시아는 이후 오히려 우크라이나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배신감을 느끼냐는 질문에 매우 실망했다며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내에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고 방중 의사도 있다고 말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President Xi would like me to come to China. It's a very important relationship. 트럼프 대통령의 초점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않은 인도를 향했습니다.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인도가 관세를 없애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는 원유와 무기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사고 미국에선 아주 조금만 산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다는 이유로 50%의 높은 관세를 지난달 27일부터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디 총리는 중국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유대를 과시하는 등 러시아와의 밀착 행보로 응수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중국과 러시아, 인도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3국 정상의 세심히 조율된 이미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통적 외교 방식이 직면한 도전을 강조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는 3일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중러 정상이 협력을 강화할 경우 트럼프의 속내는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가 중재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공전되는 상황과 맞물리며 트럼프식 외교의 난제를 더 부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 사진 40여 장을 공개했는데 취재진이 퇴장한 뒤 두 정상이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함됐습니다. 북중러 밀착과 인도의 노선 변경 시점에 맞춰 한미 정상회담 사진을 공개하며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다시금 환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하루 전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 덕담을 나눴습니다. And the rol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 fundamental pillar of the multilateral system is extremely important, and we are extremely appreciative and grateful for that.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다자주의를 강조해온 시진핑 주석은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발언에 흔쾌히 화답했습니다. 今年是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和联合国成立80周年。历史启示我们，多边主义团结合作是解决全球性难题的正确答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캄보디아 등 각국 정상들도 잇따라 텐진에 도착해 시 주석을 만났습니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옛 소련 국가 정상들도 속속 합류하면서 자연스럽게 반서방 연대의 진용이 갖춰지는 형국입니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전승절 열병식에 시 주석의 좌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함께하는 장면입니다. But by stepping into this wider context and meeting with Xi and Putin, Kim is signaling, I think, in a very demonstrable way that he has a global presence and he's part of this stronger axis of authoritarian regimes. 이번 전승절 행사에 서방 세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들에게 도전하는 세력이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정상들은 물론 중국 주재 대사 등 고위급 인사들조차도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신냉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미국은 인도에 대해 현재 25%인 상호 관세를 27일부터는 50%로 올립니다. 그래도 인도는 요지부동입니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인도는 자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국영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외환 관리 제도, 각종 비관세 장벽 등은 자립을 위한 핵심 축입니다. और मछुआरे भाई बहनों के हितों के साथ कभी भी समझौता नहीं करेगा. 모건 스탠리는 인도가 50% 관세를 맞으면 GDP의 0.6%포인트, 약 23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탄탄한 내수 경제가 어느 정도 방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GDP의 60% 이상이 내수 소비에서 창출됩니다. India has had a predilection for protection of its infant industries. It's been very wary of economic imperialism. 인도는 일단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브릭스 주요국들과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려 합니다. 세계 무역기구를 통한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버티기에 미국도 당장 뾰족한 수가 없어 인도와의 협상 결과가 트럼프 관세 정책의 큰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India says that the U.S. imports Russian uranium, chemicals, fertilizers, while criticizing their energy imports. Your response to that, sir?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I'd have to check, but we'll get back to you on that. 지난해 미국은 인도와 무역에서 4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